자, 108회 전산세무 1급 문제 3번 결산 정리 분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1번입니다. 9월 1일 날 현금으로 수령한 이자 수익 중에 차기년도에 속하는 이자 수익이 300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대변에 있던 이자 수익을 차변으로 줄이고요. 금액이 300인가요? 자, 우리 내년도 수익을 미리 받은 거니까, 그렇죠. 선술 수익이라는 부채로 수익을 이연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자, 다음은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의 자료이다. 12월 30일 현재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의 정리분계를 수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대변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차변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가산세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가산세는 특별한 언급이 없네요. 그럼 가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은 차변에 미소금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대변에 미소금 상기하시고, 그러고도 더 낼 게 있다 그러면 미지급세금으로, 혹시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미수금으로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소금을 차변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금액이 문제 보시면 얼마라고 되어 있으시죠? 2,570만 원. 또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으시죠? 2,080만 원. 자, 그리고 가산세 낸 거 세금과 공과금으로, 자, 이거는 뭐 제조 활동하고 관련 없으니까 판관비로 하시면 되겠죠. 자, 금액은 50만 원. 자, 그리고 나서 자,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은 차변에 미수금으로 돼 있을 거니까 대변에 미수금을 상기해 주시면 돼요.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 300이죠? 그럼 나머지 금액 240이 뭐예요, 여러분? 대변에. 그렇죠. 납부해야 될 미지급 세금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5년도 초에 소모품 300만 원을 구입하고 소모품 자산으로 했대요. 근데 기말 현재 20만 원만 남았대요. 그러면 280만 원만큼 소모품 B를 쓴 거잖아요. 근데 280 중에 40%는 영업부니까 800원대로 하면 되는 거죠. 280에 40% 해보니까 112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차변에 소모품 B 판매비와 관리비는 112만 원이에요. 보니까 계산해보면 112만 원. 자, 그리고 500번대 소모품비 이건 얼마겠어요, 여러분? 280에서 나머지 금액이겠죠. 280에 문제 보시면은 60%가 생산부니까 60% 해보면 168만 원이죠. 나머지 금액. 그죠? 자, 요거는 500번대로 잡아주시고, 대변에는 소모품 자산을 사용한 거니까 소모품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112만 원, 500번대 168만 원, 대변의 소모품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7월 1일에 제조공장에서 사용할 기기장치 2억 원, 자, 기기장치 취득용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수령했었대요. 이걸 취득했대요. 기기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자, 그러면 2억 나누기 5하면 얼마가 나오세요? 2억 나누기 5하면. 자, 1년에 4천인데 7월 1일 날 샀으니까 감가상각을 2천만 원만 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국고보조금 1억 원 취득했어요. 그죠? 그럼 1억 원 정액법이니까 어차피 나누기 내용수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을 국고보조금 상각을 해야 되는데 6개월만 썼으니까 1천만 원만 상각하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우리 어떻게 분기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건 수동으로 분기하시는 게 낫겠죠?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 자, 공장용 기계니까 500번대로 감가상각비인데, 자, 전체 감가상각비는 2천만 원이어야 돼요. 왜? 봐봐요, 여러분. 2천에 취득했는데 내용수 5년이니까 4천인데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월할 생각 하라고 돼 있잖아요. 월 생각하면 6개월만 생각해야 되니까
2천만 원만 감가상각비를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기기장치와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자, 우리가 기기장치 관련해서 국고보조 받은 게 있으니까 대변에 기기장치 차감으로 잡아놨던 요 국고보조금, 요 국고보조금, 기기장치 차감 계정, 국고보조금. 자, 국고보조금 지금 받은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1억인데, 자, 1억인데 나누기 내역연수 여러분 5년 하면 1년에 2천이지만 6개월만 생각해야 되니까 1천만 원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는 그렇죠. 감가상각비를 상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표를 각각 분개를 해도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의 전표를 분개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각각 이렇게 분개하거나 또는 해답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분개로 분개를 해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이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결산에 대한 분개를 같이 봤고요. 지금 이 회차 같은 경우엔 다 수동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 4번의 원천징수. 자, 1번입니다.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자료이다. 관련 메뉴를 이용하여 아래 자료를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식으로 작성하시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기타 소득은 모두 5월 3일에 원천징수 지급했대요. 5월 3일날 지급을 했대요. 자, 기타 소득인가 봐요. 정진우가 있고 고용관계 없이 원고료를 정진우는 받았죠. 그러니까 지급하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어, 자, 100만 원이고 요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대요. 자, 우리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60%의 비용이 인정이 돼요. 근데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거의 표시가 나와 있어요. 입력해 보시면. 자, 김여울이죠. 고용관계 없고, 자, 이런 권리에 대한 대여도 기타 소득입니다. 자, 입증된 필요경비가 100만 원 있네요. 그죠? 요거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타 소득자를 입력하고 기타 소득 자료를 입력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를 불러오면 되는 거죠. 결론은. 자, 그러면 원천징수 메뉴 안에 기타 소득자 등록으로 들어가서 자, 문제 보면서 해보시죠. 자, 101의 첫 번째 누구죠? 정진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당연히 거주자고 소득 구분이 중요하죠. 소득 구분은 뭐예요, 여러분? 정진우는. 예, 원고료라고 조회해보면 나올까요? 예, 나오죠. 그리고 내국인이고, 자, 그리고 주민번호 있습니다. 입력해주시면. 정진우가 8305, 830521, 158, 9635인가요? 9635. 자, 소득자 구분은 주민번호, 그죠? 실명으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60%의 비용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타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또 201 김여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거주라고 되어 있고 소득 구분은요, 여러분. 산업재산권 대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나오네요, 조회하면. 그러면 어,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재산권 요거는 광업권 등으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광업권 등으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72번에 광업권 등으로 또는 뭐 이쪽에서 만약에 62번에 보시면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 소득 이렇게 구분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건 상관없습니다. 자, 내국인이고 자, 주민번호 여러분 입력해 주세요. 660912 그리고 153 2651 2651 그쵸? 소득자 구분은 주민등록번호 실명으로 개인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자 등록했으니까 기타 소득자료 입력. 자, 들어가서 자, 우리 지급일이 언제죠? 문제에서 보시면 문제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지급일이 언젠가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급일은 5월 3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월 3일로 들어가서 입력해 주시면 되죠. 자, F2번 눌러서 정진호부터
자, 지급액이 지금 보니까 얼마라고 나와 있으시죠? 여러분, 원고료가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죠. 그럼 60% 최소한 인정이 되니까 60만 원이 필요경비이고요. 기타 소득 금액의 20%, 여기에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자, 또 해볼까요? 자, F2번 눌러서 김여울입니다. 자, 김여울은 지금 5월 3일 날 지급하는 거 동일하고요. 그리고 지급 총액이 얼마인가요? 150만 원입니다. 자, 실제 필요경비 입증한 게 1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 지금 이런 권리 등에 대한 기타 소득도 최소한 60%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이지만, 자, 지금 실제 비용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더 큰 금액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입증된 게 100만 원이나 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기타 소득 금액이 50만 원이고, 그렇죠. 여기에 20%, 10만 원. 이 10만 원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요거 닫고,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자, 불러와 보시면, 자, 이거 어떻게 조회하시면 되겠까요? 기속기간이 5월에서 5월이고요. 지급도 우리 5월 3일이었잖아요. 그래서 5월에서 5월입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시면 요 밑에 기타 소득에 여기 금액이 집계가 되죠. 그죠? 그럼 요 불러온 금액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나갈 때 저장하겠습니까? Yes.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영업부사원 고민수의 연말정산 자료이다. 자, 당사가 지급한 2025년도 기속 총급여가 920이래요. 자, 보니까 전근무지 소득이 또 있네요. 그죠? 전근무지 소득이 올해 8월 말까지 근무를 했고, 그렇죠? 자, 8월 말까지 근무를 했다는 거. 여러분, 요 입사일자가 2023년이 아니라 2025년도입니다. 이렇게 좀 3자를 5자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 10월 1일 날 입사를 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 920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뭐 25년도 8월 말까지 요 진양물산에서 3,500을 받고 25년도 10월 1일 날 우리 회사에 입사해서 920을 받았나 봐요. 이런 스토리인데요. 자, 그럼 여기다가 좀 메모 부탁드리면 입사일자를 직접 수정할 것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메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사일자를 직접 수정할 것. 자, 왜냐하면 이게 이제 데이터 저희가 기수 변화를 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여기 데이터가 스토리가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원 등록에 들어가서 그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입사일자를 2025년도로 바꿔서 좀 연습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25년도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25년도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25년도로 바꿔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을 하는 거죠, 결론은.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천징수 쪽에서, 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요. 자, F2번 눌러서 고민수를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소득명세에 클릭한 다음에, 여기 지금, 어, 전근무지 거 있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여기 전근무지가, 자, 문제 보시면은요. 진양물산, 그리고 여기, 어, 3,500만 원 이렇게 쭉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해답에 보면, 여러분 여기 지금 10월 1일인데, 해답에 1월 1일로 여기 잘못 기입이 돼 있는데, 10월 1일이라고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그럼 정근무지 지금 주식회사 진양물산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종교 관련 종사자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사업자 번호가 150-87 00121 이렇게 나와 있죠. 문제 보시면. 자, 근무 기간은
2025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8월 31일까지 나와 있는 거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총급여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3,500. 자, 그리고 뭐 상여나 이런 건 없고요. 자, 4대 보험하고 세금은 요거 맨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건강보험료가 128만 원이네요. 입력하시고, 장기 요양보험료가 25만 6천 원. 이렇게. 맞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고용보험료가 35만 원. 또 여러분, 국민연금이 128만 원인가요? 150만 원인가요? 그죠? 예, 그 문제 보시고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답에도 이렇게 그림 캡처해 놨으니까 그거 보고서 좀 참고하시고요. 자, 소득세는 여러분 30만 원. 자, 지방소득세는 3만 원. 되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입력 차분하게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하시면 되겠어요? 자, 부양가족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부양가족 눌러주신 다음에 거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멈춰놓고 입력을 하고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잠깐 스탑해놓고 입력 한번 해보시고요. 우선은 고민수는 지금 중소기업 근로자고 무주택세 주고 어쨌든 간에 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고양철은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기본공제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소득이 100만 원이 넘죠. 문제 보시면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도 있고 이자소득 금액은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는 거니까 이 둘 합치면 벌써 4천만 원이잖아요. 3,55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이 훨씬 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자, 어머니 김순자는 문제 보시면 1원 근로소득이 있잖아요. 1원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니까 100만 원 이하자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 고민율은 지금 형제라고 돼서 나와 있는데 총급여 500까지는 인정이 되잖아요. 그쵸? 총급여 500까지는. 자,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나이 때문에 원래 안 되지만 33세니까, 근데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으니까 장애인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렇게. 그래서 해답에도 이렇게 캡처가 돼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말정산 자료인데요. 자, 모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그럼 고민수거는 당연히 되고요. 고민율거는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당연히 되죠. 그죠? 그러면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부양가족에서 고민수거 보험료 더블 클릭해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니까, 자, 금액이 얼마죠, 여러분? 60만 원인가요? 60만 원. 자, 또 누구 겁니까? 문제 보시면은 고민율 거. 자,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장애인 쪽에다가,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금액이 70만 원이네요. 확인해 보시고요. 70만 원. 이렇게 국세청 간소화 자료니까 장애인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고, 자, 교육비의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이 없지만 소득에 제한은 있죠. 그죠? 그러면 고민수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도 가능한데 수강 지원 받은 건 빼고요. 이제 100만 원만 가능한 거고요. 자, 김순자, 여러분 김순자는 어머니예요.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거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빼야 되는 거고, 음. 장애인 특수교육비 고민율 거 가능하죠. 그죠? 이거는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의 제한도 없고 한도도 없다고 그랬었죠. 예,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비의 첫 번째 고민수 거, 본인 거죠. 국세청 자료라고 했고요. 주의하실 거는 수강 지원 받은 거는 안 되니까 이런 그거 차감하고 100만 원만 입력을 했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김순자 대학교 등록금. 자, 김순자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민률, 장애인 특수교육비 가능하죠? 고민률. 그러면 장애인 특수교육비 쪽에다가 국세청 재료라고 했으니까 국세청 라인에 맞춰서 자, 금액이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의 제한이 없죠. 자, 라식 수술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라식 수술도 가능하고요. 간병비는 안 됩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가 안 됩니다. 외국에서 지출한 의료비도 안 되고, 간병비도 안 되고, 예, 이런 것도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고민수 것만 가능하죠. 자, 그러면, 자, 의료비 탭 누르신 다음에 고민수 불러오시고요. 국세청 자료라고 했고, 금액이 얼마인가요? 보니까 300만 원이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간병비는 안 된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월세액 공제가 나왔습니다. 자, 월세액 공제는 우선은 당해년도의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8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 그리고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그렇죠?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면 되는데 다 요건 충족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25년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올해 연간 월세액이 840이니까 이 연간 월세액 840을 입력하면 되겠죠? 주소 나와 있고요. 자,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월세액 탭 누르신 다음에 자, 임대인이 김아라라고 나와 있고요. 주민번호가 70 문제 보시면 701210 217 5435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F2번 눌러보시면 거기 어디라고 나와 있으세요? 오피스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잘못 입력했을까요? 7012 10 217 5453이네요. 예, 끝에가 하나 잘못됐네요. 54 5453이네요. 번호가. 그죠? 5453 이렇게.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면적은 거기 보시면은 52m 제곱. 그 다음에 주소 나와 있죠, 여러분. 충청남도 천안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동남구 가마골길 10, 콤마, 그리고 102호. 괜찮으시죠? 여러분, 이렇게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또, 오타나지 않게 최대한 여러분들 집중해서 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약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2025년도 1월 1일부터 2026년도 12월 31일까지. 월세 금액은 840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간 월세가 840.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주택 마련 저축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네요. 주택 청약 저축이 있네요. 240만 원이. 자, 그리고 퇴직연금 또 100만 원 납입한 게 있고요. 위 청약 저축하고 퇴직연금 모두 본인이 계약하고 납부한 거래요. 자, 청약 저축 같은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데 여기 무주택 세대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제 요건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입력을 해주면 되겠는데 자, 우선은 자, 청약 저축 자, 연금 저축 등을 눌러 보시면 요 밑에 주택 마련 저축이라고 해서 청약 저축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거부터 입력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주택 청약 저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택 청약 저축. 청약 저축이니까 요 위에 거네요. 종합 저축이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나와 있는 거대로 청약 저축으로 구분해 주시고 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계좌번호는 1024 521 그리고 421 이렇게 입력하시고 납입 금액은 240만 원. 거기 나와 있는 거대로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입력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퇴직연금 가입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는 연금저축이고 위에 퇴직연금이니까 퇴직연금 쪽에다가 똑같이 글자 보고 따라가면 돼요. 퇴직연금으로 구분해 주시고 신한은행. 자, 계좌번호는 110 121050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100만 원 납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입력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쵸? 마지막에. 그렇죠. 연말정산에서 불러오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양가족 때 불러오기 눌러서 끌고 오셔야죠. 예, 끌고 오시면은, 결론적으로 끌고 오시면은,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세액은 빵원이 됩니다. 예, 요건 답안에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올려놨으니까, 그렇게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네요. 저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불러오기 해주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정산에다가 불러오기를 해야지만 계산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액도 이렇게 다시 해답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 불러오기를 하니까 조정이 돼서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물론 이런 것까지 시험에서 이걸 우리가 막 계산을 하고 그럴 필요는 없죠. 예, 근데 이제 해답하고 그림이 동일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답에도 캡처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